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무지외반증에 요즘에 보면은 경피적 수술, 경피적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어떤 수술이든지 별로 째지 않고 조금 째고 그걸로 피부만 통해서 들어가서 속에 할 건 다 한다. 그런 의미가 경피적 수술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무절개 수술, 절개하지 않고 째지 않고 수술한다. 이게 좀 그렇죠? 이걸 내가 수술하는데 어떻게 안 째고 합니까? 조금이라도 구멍 내야지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또 학술지나 이런 데서 무절개 수술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경피적 수술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또는 최소 침습, 최대한도 조금 짠다. 또는 미세 절개 수술 이런 말들은 쓰지만 무절개 수술은 이제 일반인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는 거죠. 나는 안 째고 수술한다. 딱 감이 오잖아요. 저건 적어도 안 째고 수술해? 뭐 말은 안 되지만 조금 째겠다. 이런 말 의미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무절개 수술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렇게 광고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같은 거를 거의 비슷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는 이 지금 무절개 수술, 경피적 수술, 최소 침습 수술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탁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이것이 이제 점차 개발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수많은 무지외반증 수술 방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짧게 또는 거의 절개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 무지외반증 수술은 어떤 방법이든지 이 수술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 어떤 방법이든지 뼈를 끊어야 됩니다. 뼈를 끊고 뼈를 끊은 뼈를 교정합니다. 뼈를 맞춘다는 거죠. 끊어서 맞추고 그 맞춘 뼈를 뭔가 금속을 이용해서 또 뭐 금속 아니고 뭐 다른 걸로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금속으로 고정합니다. 뼈를 끊어서 잘 발가락이 바르게 맞추고 그를 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야지 낫겠죠. 이제 그것이 이 세 단계로 크게 제가 구성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방법은 뼈를 눈으로 보면서 끊습니다. 피부를 딱 째고 뼈를 노출을 시켜서 보고 끊습니다. 경피적 수술은 눈으로 안 보고 끊습니다. 그 말이 될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존의 방법은 뼈를 눈으로 보면서 교정합니다. 뼈가 이만큼 틀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눈으로 뼈를 딱 끊은 다음에 그걸 딱 이렇게 맞춥니다. 근데 경피적 수술은 눈으로 보지 않고 교정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크게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구멍을 요런 작은 요렇게 요거는 요 옆으로 이렇게 요 옆으로 뼈를 이렇게 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을 내고 요런 기구가 이걸 버라 그러는데 버가 쭉 들어가서 여기까지 들어가서 뼈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끊는 거를 우선 안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보고 아무 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엑스레이를 보고 합니다. 수술방에서 수술할 때 수술장에 수술하는 중간에 찍은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뼈를 저런 버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딱 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맞춰야 되겠죠, 그죠? 맞추는 것도 수술장에서 가령 이것은 제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생긴 제 손가락 뼈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고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딱 맞추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끊고 맞추고 그걸 맞춘 거를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경피적 수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갑자기 이게 최근에 이런 기술이 확립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한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 모든 과학이 의술이 선진국이죠. 미국이 모든 것이 앞서갑니다. 근데 그럼 미국에서 이게 오래됐느냐? 오래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경피적 수술 갖고 남 앞에 강의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그렇게 어느 정도 내가 이거 수술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지가 5년 이내입니다. 국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는 조금 더 덜 됐을 수가 있고 사실은 이런 방법은 유럽에서 다 발전했습니다.
유럽에서 여러 해를 두고 수십 년, 그리고 뭐 엄청나게 뭐 수천 케이스 이상의 그런 거를 쭉 했는데, 그 사이에는 요즘에 수술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뭐 끊긴 끊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끊어진다든지, 또는 교정 방법이 좀 부족하다든지, 또는 그 금속 고정이 좀 약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의 과정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와 같이 최신의 방법이 확립된 것은 그야말로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교신 저자든지 일저자로 된 무죄반증 관련 논문들인데, 이러한 논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이걸 해서 여기 내가 이렇게 많이 했다 그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여러 가지 방법을 오래 두고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봐왔다. 좋은 저널들에 이렇게 내가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작정 남이 하는 거 보고 그냥 하는 거 이런 거 아니고, 내가 내 나름대로 경험하고 또 배우고 연구하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피적 수술의 장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덜 째니까, 아주 거의 안 째니까 덜 아픕니다. 또 흉터가 덜 생기겠죠. 속으로든 겉으로든. 그러니까 자연히 흉터 덜 생기면 잘 움직입니다. 수술하고. 그리고 교정도 좋다. 다 좋으면 이거 뭐 세상에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것이 눈으로 보지 않고 이걸 교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험이 필요하고, 또한 뭐 어떤 수술이든지 모든 것이 다 100% 좋다. 뭐 교정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운동도 다 잘 되고 그러면은 다 이 수술해야지 왜 딴 수술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경피적 수술에서 다 좋다 결과가, 나는 뭐든지 경피적 수술하면 무죄반증은 다 해결한다, 이렇게 말하는 기는 누가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다.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알고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피부의 문제, 제일 큰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피부가 버레는 걸 사용하면 피부가 조금씩 화상을 입습니다. 그것이 열을 받기 때문에 뼈를 끊을 때. 또 하나는 뼈가 붓는데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이 무조건 무절개 수술을 한다. 나는 무죄반증 째지 않고 수술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뭐든지 다 될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을 수고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장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 오랜 세월을 거쳐서 확립된 방법이라서 점차 세계적으로 입지를 넓혀가고는 있지만 모든 것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무죄반증이 있고, 요건 이제 제가 이런 방법 중에서 좀 그 전에 하던 방법으로 이렇게 뼈를 끊어서 옮겼죠. 그래서 나사 고정했는데, 이런 나사를 지금은 이제 좀 더 이런 나사보다는 더 자극이 덜한 걸 좀 더 쓰고 있고요. 이와 같이 전에 하던 다른 분의 사진을 보여드려 가지고, 뼈가 이렇게 옮겨가면은 여기 접촉면이 별로 없는데 이 부분에 뼈가 생겨서 이렇게 결국엔 이렇게 뼈가 붙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면서 5번째도 끊어서 옮겨갔고, 5번째도 이렇게, 첫 번째, 5번째라면 발폭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한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분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나사 머리가 없는 거를 쓰기 때문에 좀 자극이 덜한 이제 그런 방법을 뭐든지 해보고 나서 조금씩 개선하는 겁니다. 개선. 이 과정은 세계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것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속에 기존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째고, 뭐 안쪽도 더 팽팽하게 꾸며주고, 너무 팽팽한 쪽은 끊어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단순화돼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금 요 강의 말고 다음 동영상에서 다른 동영상에서 이 무죄반증의 이 수술이 변해온 거를 여러 가지를 한번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수술이 모든 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